주변에 침범이 별로 없고 중요 기관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이제 대안으로 관찰을 하다 사이즈가 커지면 수술하는. 네, 암, 네, 영어로 캔서라고 하는데, 네, 이 암 소리만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절망감을 주죠. 네, 내가 암 판정받고 초기 암 판정받고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30분 안에 죽은 사람이라는. 네, 내가 그거 뭡니까? 그거 막 기록 이렇게 전 세계 그 최고의 기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갑상선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암 중에 이제 2위를 차지하는데 아주 흔한 암인데 이게 굉장히 착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과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죠. 네, 건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님 그리고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갑상선암, 영어로는 이걸 갑상선암은 캔서라고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캔서라고 합니다. 캔서라고 합니까? 아, 해요? 영어로는 캔서로. 근데 이제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암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거. 자, 갑상선암을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여기 근거가 있죠. 네. 갑상선암은 다이하드 암입니다. 우리 브루스 윌리스 주연 영화에 보면 잘 안 죽잖아요. 다이하드가, 그렇죠. 죽는 게 어렵다, 이렇게. 여간에선 안 죽는다. 예, 여간에선 죽지 않는다. 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다이하드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왠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의학은 100%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또 이렇게 사망을 할 수 있는 종류에 따라 사망할 수 있는 암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거북이암 네. 이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좀처럼 죽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갑상선암 판정을 받더라도 수술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아까 그 다이하드라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은 사실 집단 정신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갑상선암은 집단 정신병이다. 네. 야, 이거 슈퍼로 좀 넣어주세요, PD요. 예? PD님, 갑상선암은 집단 정신병이랍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단 환상 또는 집단 환각 또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2008년도에 광우병 이제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온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다 광우병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누군가가 이 소동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겁이 나니까 부안해동하게 되고 그래서 온 국민에게 이것이 퍼져나가고 하나의 믿음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돌이켜 보면 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이 광풍은 네. 하나의 집단 정신병이었고 네. 이 집단 정신병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발표들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게 다 뒷받침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뭐 개인의 문제나 뭐 집단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의료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래요. 뭐 갑상선암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발견되면은 의사들은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의사는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암이라는 진단을 갑상선암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잉 진단도 하고 네. 또 이제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를 한 거죠. 네.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를 하고
환자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또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문제가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갑상선암이 수술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닥터님. 예, 네.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20, 30년 전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제도나 시스템은 20, 30년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건강검진이 200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무엇이든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 네. 사실은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유포된 확신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국립암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암센터가. 암센터에서 그때 암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검진을 미리 하면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께서 암 검진을 먼저 주창을 했었고요. 네. 그 이듬해에 사람들이 왜 암만 하냐? 그럼 일반적인 것도 하자. 그래서 일반 검진까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암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병원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 검진을 하게 되면 많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한 많아지는 거죠, 계산상으로. 좋은 의미로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이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럴 거라는 그런 이제 순진한 믿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물론. 그분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그래 그분이 잘못됐다는 네, 이름은 것이 누구라고 아니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평가 또 이걸 하고 얼마 뒤에 이걸 평가해서 어디로 나아간대 이런 아젠다가 없이 그냥 한두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룹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했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봅니다. 몇 년도 제가 근데 좀 네. 정정을 조금 하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암검진에는 사실 갑상선암은 그동안 권고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암검진 때문에 사실은 뭐 갑상선이 많이 발견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 검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 직장에서 해주는 건강검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검진센터나 대학병원에서 검진센터 크게 짓고 뭐 이렇게 네. 이런 검진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갑상선 뭐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것도 지목해야죠.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는 없어요. 아니 그 갑상선을 안 하는데 네, 다른 네, 암 네. 한단 말이에요. 4대 네, 암인가. 그렇게 오대 하다 암은 보면 5대 암입니까? 네, 네. 하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확한 멘트가 다른 게 제가 지금 귀에 확 들어오는 게 우리는 일찍 발견하면 암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기존의 생각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지 일찍 않습니다. 발견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대암의 예를 들어봐도 네. 오대암 그러면 지금 그거 시작한 지 지금 16년이 흘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오대암이 많이 줄었어야 되고 특히 사망률이 줄어야 되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의료 재정이 비용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쓸데없는 수술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장암의 경우는 외국산 소고기, 햄버거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거를 방지하는 일을 하면 폐암은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기 애들 노는 그런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담배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외국계 기업에서. 그러면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리 검사를 해도. 지금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 간암 이런 것들이 사망률이 줄었나요? 더 늘었습니다. 통계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의료 재정이 줄었나요? 전혀 안 줄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바꿔야 될 텐데 지금 공무원들은 이 건강보험공단이 없어질까 봐 그거를 지금 속이고 가짜로 지금 생존율만 내놓고 있잖아요. 생존율은 정상인들만 많이 갖다가 넣으면 생존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상인을 수술해가지고 안 죽죠. 네. 그럼 안 죽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사망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통계만 지금 갖다 내고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정상인을 수술해서 갖다 놓고 생존율을 높인다라고 한 거는 거의 굉장한 정상인. 위험한 발언 그렇죠. 아니겠어요? 거의 정상인.
예를 들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 네, 갑상선암의 경우도 요번에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을 딱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90%는 갑상선암 환자의 90%는 아무 증상이 평생 나타나지 않거나 그냥 둬도 암이 저절로 없어질 거를 괜히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좀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예외고. 예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동감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고. 갑상선암은 뭐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다른 암들도 사실은 좀 그 연구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아까 십몇 년 우리가 했는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 그러면 생존율이나 뭐 아니면은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 사실 그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국가가 이제 그거를 좀 밝혀줘야 되는 거죠. 네, 이용식 우리 교수님은 이쪽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왕따나 뭐 이런 거 좀 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네. 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제 뒤를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 가지 공헌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아, 배기가스를 한번 네, 그걸 마시더라도 네. 배기가스를 좀 마시고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네. 이게 옳은 길이다 하면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고 의료에 제가 여기 종사하면은 결국은 병을 고치는 거라면 개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집단 정신병이라고 했지만 이런 병을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검진을 이 과잉 건강검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빨리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국민 세금,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한 것만 해도요. 2013년도 7월 달에 미국 암학회에서 이걸 암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1cm 이하의 암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 생기는 90%가 1cm 이하 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모든 암 얘기하는 거죠? 아니, 갑상선암. 아, 갑상선암인 갑상선암, 경우에. 유방암, 전립선암 등. 네. 다 폐암 1cm 등. 미만입니까? 네. 아니, 우연히 검진하다가 발견된 암들은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닥터 브로스 오티스 브롤리라고 하는 그 협회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검진하다가 발견된 암은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네네. 구체적으로 몇 개 암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암 중에 갑상선암 들어가 있고 유방암 들어가 있고 전립선암 들어가 있고 또 폐암도 들어가 있고요. 폐암까지는 1cm 미만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지 말자. 아니요. 우연히 발견된 어떤 혹. 우연히 발견된 혹은 예. 암이라고 하지 부르지 말자. 말고.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그렇죠. 안 된다. 예. 그럼 뭐 너무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아까 제가 볼 때 기네스북에 진단받고 집에 가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실망해서 심장소프로.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의학적으로 이거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2014년과 2015년에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네. 1cm 이하는 검사도 하지 말고 암이라고 나와도 수술하지 말자라는 새로운 공고안을 내놨습니다. 1cm 미만은 네. 네, 암이라고 하더라도 수술도 하지 말고 암처럼 보이더라도 검사도 하지 마라. 검사도 하지 말고 또 그래도 또 누군가 검사하겠죠. 네. 암이라고 돈 벌어야 나오더라도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네, 예. 지켜봐도 좋다라고 네. 권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옛날에는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안을 이거는 미국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의사들이 이제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미국의 권고안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한국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옛날에는 미국 그 통계를 인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기준이니까 그걸 따랐다가 그 입맛이라는 건 뭡니까? 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1cm 이하라도 무조건 수술해도 좋다라는 거를 그게 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자기가 볼 때는 좋으니까 그걸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이제는 불리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환자를 위해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 4월에도 또 암이라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암 세포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18% 그러니까 10 내지 20%의 암은 이건 암이 아니다라고 또 발표했잖아요. 미국 암연구소에서요. 한 20% 미만은 암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보여도 그건 암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암에 준하는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번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90%는 이거는
암이 아니다. 예, 초음파 검사를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과잉 진료. 그러니까 어떤 우리 러버덕처럼 바람 많이 넣으면 커 보이지만 바람 빼면 쪼그라드는 네. 석촌호수에 있던 그 러버덕처럼 네. 이거는 과잉 진료다. 그리고 한국인 갑상선암의 90%는 그냥 둬도 아무 증상을 평생 안 일으키고 또 나중에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암인데 너무 무리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책 하나 내시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 나옵니까? 이거 대박인데 그러면. 그죠? 교수님 말씀. 아니, 교수님이 지금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의 그 무슨 선서 있지 않습니까? 의사 되면은. 네. 그거라기보다는 진실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과학과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의사들 때 무슨 선언하죠?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에 나온 내용을 지금 실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빨리 의료계가 입장을 좀 정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동감하죠. 많은 부분에 동감합니까? 갑상선암 네. 부분에서 좀 많이 동감하고, 근데 아까 폐암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폐암은 조금 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이니까. 오늘 갑상선암이니까. 네, 근데 근데 저도 네. 갑상선암을 너무 그러니까 보면 20, 30대부터 다 검진을 해가지고 뭐가 하나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침울해지죠. 굉장히 그 불안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크기가 뭐 한 5mm도 안 되니까 뭐 지켜보시죠. 내년에 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크기가 뭐 5mm 정도 되면 또 조직 검사를 해서 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으면 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환자한테 좀 지켜봅시다 해서 환자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환자의 또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암을 달고 산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예 그러니까 암 판정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아예 얘기해서. 그죠? 신중해야 되네요. 그 암 판정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일부 말아야 된다.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루틴으로 해버리는 거는 잘못됐다. 좀 잘못됐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도 3월 달에 3월 18일 날로 기억하는데 의사연대에서 네. 갑상선 초음파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갑상선 초음파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갑상선 초음파를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선생님께서 근거도 없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엉터리로 떠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분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학회 이번에 미국 갑상선 학회라든가 국제암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대답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상선암은 집단 정신병이지 정신병이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일찍 발견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에서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1cm 미만, 특히 미국의 발표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은 1cm 미만은 암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죠? 지켜보게 한다. 1cm, 예, 그렇게 얘기하면 지켜보게 한다. 네. 절대 수술은 신경 안 쓰죠. 자, 그러면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한 번 더 나오시죠. 뭐 오늘 또 정대철 우리 전 대표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굉장히 충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방송을 해야 돼요. 그죠? 의료계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그래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원칙은 이런데 항상 또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항상 좀 염두에 지금 두시고. 저희는 과거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바뀐 거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뀌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거는 병원 의사들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안 받고 싶다고 안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직장 검진 항목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저는. 그죠? 근데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갑상선암은 40대 후반이나 50대의 암이고 그렇죠. 저희 나이 대죠. 죽는 사람은 60대, 65세 이후에서 많이 죽는 암인데도 직장 다니면 무조건 다 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19, 뭐 20,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아요.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의 갑상선이 희생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